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 이슈하고 주식시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가 만기일이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한 1시, 그죠? 오후 12시쯤 딱 고점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좀 비리비리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부터 어제 원래 밀렸어야 될 건데 어제 안 밀리니까 오늘부터 조금 밀릴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 자, 왜 밀린다고 하냐면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은 이 뭐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번 만기주에 이번 주에 7월 8일부터 해서 7월 12일까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V자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제가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어떤 종합주가 지수나 무거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기 V자로 이렇게 반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무슨 어떤 뭐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거나 해야 V자로 오르는 건데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선물 상승한 패턴을 보세요. 이번 주에 월요일날 빠지고 나서 화요일날 급락하고 나서 수요일부터 올라왔죠. 수목 올라왔는데 수요일날 상승할 때 갭상승했죠. 수요일날 어마어마하게 갭상승했고 그리고 목요일날도 갭상승해서 양봉 나와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그 선물 시장에서 갭상승은 용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진짜 정말 중요한 자리, 예를 들면은 저기 1월 달에 뭐 1월 달쯤 가야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뭐 요런 자리 있죠. 여기 있는 요런 자리, 1월 달에 있는 요런 자리가 아니라면 갭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갭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거 갭 상승한 거 다시 메꾼다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갈 거란 얘기죠. 삼성전자도 그래요.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저기 7월 9일날 화요일날 맞죠? 화요일날 갭상승했고 수요일날 갭상승했고 목요일날 갭상승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래성 위에다가 아파트 지어 올린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무너집니다 이거. 물론 뭐 말씀드리기 전에도 뭐 이렇게 벌써 무너지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 삼성전자 재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찔끔 먹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재수가 없다면은 다시 44,400원대를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빨리 오른다고 결국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천천히 요렇게 오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요게 어차피 급하게 올라봐야 어떻게 되냐면은 급하게 여기서 갭상승 해봐야 결국 한 달 뒤에 다시 제자리로 다 내려와요. 결국 여기 갭상승했던 자리 그대로 메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갭 없이 차분히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갭을 많이 만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삼성전자 기다렸다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선물도 그래요. 우리나라 지수도 조금 더 빠졌다가 가야 됩니다. 이 얘기는 여기저기 다른데 다 적용될 수 있어요. 환율도 그렇습니다. 환율도 보시면은 여기 어제 개파락했죠. 어제 개파락했던 부분이 분명히 다시 메꾸려고 올라갈 겁니다. 다시 올라갈 거고 여기 이 부분에 갭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마 여기 한 1180원, 1185원 정도까지는 환율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주목하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환율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식 떨어진다는 얘기고 삼성전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셔야 된다. 그렇다고 지금 어떤 테마주 매매할 게 있나 이렇게 봤는데요. 아직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모나미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좀 이슈가 계속 강해야 되는데 어제 또 일본 제재에 관한 일본 제재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가 또 나왔죠. 러시아에서 에칭가스 우리가 공급해보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제재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긴장감이 자꾸자꾸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어설프게 그 반도체 관련된 재료, 일본에서 수입 안 하는, 수출 안 하는 그런 재료들 주식 들어가시거나, 뭐 모나미라든가 이런 뭐 애국주 이런 거 사시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물론 한 방은 남은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이슈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긴장감이 빵 한 번 더 터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이런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위험성이 큰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뭐 빗서민수한데나 하는 좀 의심스러운 두올산업은 저기 작년 10월 달에 이미 한번 해먹은 주식이라 갖고 이번에 2차 상승 나올지 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일단 이것도 기다려 보자고요. 아직 5일선도 안 건드렸죠. 네. 플레이위드가 어쨌든 조금 지금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오늘 기다려야 돼요. 플레이위드도 결과적으로 오늘 이것도 기다려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뭔가를 어떤 거를 매수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조정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요. 5일선 밑으로 충분히 이거는 지금 5일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 밑으로 확실하게 내려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은 이런 거는 이제 박스권 조정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7월 9일날 이 자리 올라왔죠. 저점 여기 있고 저점들 라인 연결해보면 저점 고점 연결해보면 요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가격 조정이 아니고 이건 약간 기간 조정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제가 바라는 조정은 아니고 언젠가 제가 계기다 안 되면은 이 밑으로 한번 내려올 거예요. 5일선 밑으로 확실히 5일선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지금도 5일선 미치긴 한데 이거는 5일선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옳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확실하게 내려오면 한 번 정도 좀 단타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뭐 계속 놀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기회가 오기 전까지 어설픈 거 매매하지 마시고 기다려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전에 확실한 게 보이시는 분들은 매매하시는데 지금 일단은 뭐 저는 뭐 까이는 걸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물렸더라도 마음 편하게 개길 수 있는 종목들 찾고 있어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아니면은 뭐 미국 주식 몇 개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랍니다. 하여튼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저처럼 하실 분들은 기다리세요. 기다리기 싫으시면 인버스 이런 거 조금 사가지고 굳이 지수가 떨어지는 걸 먹을 수 있는데 몇 프로나 먹겠습니까? 그죠? 1% 먹으면 제가 봤을 때 대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안 하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저녁에 미국 주식 하나 팔았어요. 이 미국 주식이라기보다 미국 ETF인데 이거 어제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그 미국도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 보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 미국 시장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미국 옵션 시장의 차트다라고 이렇게 대충 옵션 시장의 차트하고 비스무리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도 화, 수, 목 해가지고 지금 갭 상승 두 번 만들면서 굉장히 급하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시장도 한 번쯤 살짝 꺾였다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일단은 미국 시장 상승 베팅하는 거는 일단 조금 팔아버렸고요. 수익 좀 내고 나왔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미국장도 좀 빠지길 기다려야 되고 한국장도 좀 빠지길 기다려야 되고 이래저래 뭐 기다려야 됩니다. 네,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미국 시장 차트 잠깐 좀 보고 넘어가자면요. 지금 보시면은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조금 느껴져서 어제 저녁에 좀 주춤했습니다. 그죠? 나스닥은 음봉이고요. 뭐 음봉이라고 하긴 좀 뭐한가? 하여튼 아무튼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건 미국장에서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요 7월 1일 날 만들어 놓은 갭 상승 이 갭을 터치하러 내려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갭 상승은 남겨두고 갈 것 같긴 한데 이 갭을 메꿀 것 같진 않은데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 안전자산 쏠림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안전자산 슬슬 힘이 빠지고 있고요.
네, 뭐 어제 나온 뉴스들이나 좀 간단하게 몇 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현금 오래 갖고 있는 건데, 현금 오래 갖고 있는 것도 이것도 현금도 자산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맨날 계좌에 주식만 차 있을 수는 없죠. 아무튼 어제 같은 경우는 페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랬는데, 페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미 어제 시장에 다 반영시켜 버린 거기 때문에 이게 이틀 동안 지속될 재료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좀 가격적인 부담이 느껴져서 많이 올랐으니까 뭐 다우 나스닥 조금 어제 쉬어갔습니다. 달러도 어제 살짝 빠지긴 빠졌는데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걸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달러도 살짝 반등할 때가 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잠깐만요. 달러를 한번 봐야지. 달러 한 번만 보고 넘어갑시다. 아마 뭐 잘 진행되고 있을 텐데, 달러 지 혼자 잘 하고 있을 텐데. 참고로 이거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 지금 다행히 뭐 계속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일단 강세 흐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일단은 고점이 좀 어느 정도 좀 지금 이제 박스권이죠. 뭔가 어떤 이벤트를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이벤트를 더 기다리는 것 같아. 여기는 이 지지선 여기를 뚫고 내려가기 위한 어떤 이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요. 아무튼 아직까지 뭐 위안화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데 현대 이대로 진행된다면은 조금 다시 위안화가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출렁할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보시면 달러는 아래꼬리 길게 달고 다시 올라왔죠. 트럼프가 이제 저기 달러 약세로 가자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그죠?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7월 말에 FOMC 회의 있다고 했습니다. 7월 30일, 31일에 FOMC 있다 했는데 그거 확인하고 나야 본격적으로 좀 달러가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7월 말에 금리 인하는 사실상 사실상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7월 말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마 그거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은 이거 좀 달러 본격적으로 약세가 되면서 시장이 랠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1년 반 조정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조정 나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FOMC 위원들의 언급들, 이런 경제와 관련된 얘기들 쭉 있고요. 모건 스탠리, 뭐 금리 인하는 리세션 맞기 늦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니네 생각일 뿐이고, 아무튼 이게 국제 정세가 요즘에 정말 까다롭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국제 정세가 하여튼 정말 복잡해요. 영국하고 이란도 또 싸우기 시작했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ECB는 신규 부양책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다? 이렇게 되면 유로화도 조금 더 유로화 또 약세로 갈 수도 있을라나? 아무튼 보자고요. 어제 메디톡스 그 악재 나와가지고 빠졌었는데 생각보다 반등 강하게 올라와서 뭐 그다지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메디톡스 오늘까지 해서 뭐 그렇게 일단 썩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이 회사 상폐시킬 그런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다행히 뭐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발 이슈가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해서 시장을 급락시키고 나서 그 뒤로 잘 반등해줘서 좋긴 좋은데 V자형 반등이 나와가지고 지금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미국 금리 인하 된다고 하면 코스피는 이제 좀 어떤 추진력이 생겨서 날아갈 겁니다. 한국은 좋아요. 한국 채권 사모으는 외국인.
이 채권 투자한다는 얘기는 한국에 부도 위험이 없다라고 외국인이 인정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금융위기 없다라고 외국인이 지금 보증해 주는 겁니다. 한국 채권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전한 재무 구조가 건전한 채권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 채권에 외국인들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복잡합니다. 그죠? 뭐 미국 유엔사의 일본 참여 추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유, 기사를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어떤 나라하고 어떤 나라가 무조건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슈 바이 이슈로 보셔가지고 어떤 이슈에선 두 나라가 협력하고 어떤 이슈에선 두 나라가 싸우고 이런 식으로 보셔야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옛날 뭐 냉전 시대하고 다르게 얘하고 친하면 무조건 그와 관련된 이슈는 다 잘 진행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상화폐 리브라 좌초하나,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이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화폐를 개나 소나 찍어내면은 우리가 쓰는 화폐에 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세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리브라를 페이스북이 발행해버리면은 일종의 경기부양, 지네들이 돈을 찍어버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파워가 약해지는 거죠. 이란이 영국 유조선 납포 시도했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저기 그 지브롤터 앞바다에서 영국이 이란 유조선 하나 납포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란이 영국 유조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요. 영국하고 미국 잘 지내는 듯 하면서도 일부 이슈에선 싸우고 있고요. 뭐 미국과 뜻을 합치고 있는 거는 이란 제재하고 그리고 저기 홍콩 시위 지지 이런 거는 미국하고 영국이 한편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미국은 어떤 이슈에선 싸우고 있고 그럽니다. 정말 국제 정세가 복잡해졌어요. 오늘 이런 뉴스도 나왔네요. 위구르 재교육 수용소 없애라. 22국 유엔 대사 중국에 공개서한 보냈답니다. 장난 아니죠? 아무튼 뭐 오늘 나온 뉴스들하고 이거저거 좀 살펴봤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고요. 사실상 우리 투자에 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건 없었고, 아무튼 뭐 기다리십시오. 저처럼 매매하실 분들은 기다리세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내려오고 끝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기다렸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도 기다리셔야 되고. 아무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칠게요.